이번 영상에서는 릴레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앞서서 다뤘던 리니어 레이아웃과 다르게 현재 다른 위젯이나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컨테이너, 즉 부모 뷰와의 위치 관계들을 지정을 함으로써 배치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배치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되어지는 뷰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어떤 아이디를 갖는 뷰의 옆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또 오른쪽에 맞춰라, 왼쪽에 맞춰라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레이아웃과 다르게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XML 문서상에 나타난 뷰 순서대로 실제 보여지는 화면에 뷰들이 배치되지는 않는 그런 특징들이 생깁니다. 릴레티브 레이아웃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술한 A라는 뷰를 먼저 쓰고 B라는 뷰를 나중에 썼다라고 하면 반드시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오는 수직적인 배치라면 제일 위에 A가 그 밑에 B가 올 것이고, 수평적인 배치다라고 한다면 제일 왼쪽에 A가 오고 그 오른쪽에 B가 오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겠죠. 하지만 이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자료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현재 B라는 뷰를 컨테이너의 제일 아랫단에 배치를 해놓고 나서 그 B의 위쪽에 A를 배치해라 라고 한다면 실제 XML 문서상에는 B에 대한 뷰가 먼저 기술이 되었지만 실제 화면상에서 보면 B가 A보다 더 나중에 나오는 식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배치들을 우리가 일일이 XML 코드를 통해서 기술하기보다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디자인 뷰를 이용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뷰의 속성 창에 레이아웃 언더바 어쩌구 하는 속성들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각 뷰를 명료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니어 레이아웃이 그 자체로는 단순하기는 하는데 조금 복잡한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여러 개층 중첩해서 배치를 해줘야 하는 좀 번거로움과 복잡한 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좀 복잡한 화면을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다소 명료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화면을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층적인 레이아웃을 쓰지 않고 단일 레이아웃을 통해서 복잡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릴레티브 레이아웃에 대한 세부 속성, 특히 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속성을 좀 잘 모르면 때에 따라 세부적인 정렬들이 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릴레티브 레이아웃 역시 뷰그룹이라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진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뷰 혹은 뷰그룹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 릴레티브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비티라는 속성과 이그노어 그래비티라는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비티라는 속성은 어떤 특징일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그노어 그래비티라는 것은 그래비티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뷰를 지정을 할 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는 활용도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속성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뷰그룹 내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진 레이아웃 파라메타를 상속받은 역시 릴레티브 레이아웃 내의 내부 클래스로 레이아웃 파라메타라는 내부 클래스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레이아웃 파라메타와는 사뭇 다른 굉장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뷰그룹 자체의 속성은
현재 이 뷰 그룹에서 자신에게 포함되어진 모든 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 지정하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속성은 현재 이 뷰 그룹에 속해 있는 자식 객체들이 부모에게, 즉 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게 요청하는 속성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두 다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을 해가면서 배치를 담당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뭐 누구 위에, 누구 아래, 또 어디에 맞춰서 뭐 이런 등등의 속성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본적인 몇 가지 속성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자식 뷰 자체의 속성으로 그래비티라는 속성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경우와 거의 같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현재 중력 방향, 즉 현재 컨테이너에 포함되어진 뷰들을 어느 쪽에 치중해서 배치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바텀, 센터 등등의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값들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오화 연산으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이그노어 그래비티라는 속성은 중력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뷰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예외적으로죠.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뷰를 설정을 한다라든가 하기 위해서 현재 중력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뷰를 지정을 하는데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앞선 영상에서 작성을 했던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언더바 테스트.xml이라는 XML 문서를 하나 따로 만들었었고, 우리는 디자인 뷰 상에서만 확인해 본 결과를 영상에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티비티의 내용물을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언더바 테스트로 교체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가상 머신 상에서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별개로 추가로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현재 새로 만들기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언더바 테스트.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면서 루트 엘리먼트로는 현재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드 뷰를 통해서 XML 문서 내용을 보면 현재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는 레이아웃 언더바 width와 레이아웃 언더바 height라는 두 가지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속성들이 설정되지는 않았네요. 자, 다시 디자인 뷰 가서 화면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 왼쪽 창은 좀 닫아놓고 숨겨놓고 살펴봅시다. 자, 먼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의 그래비티 속성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흰 영역을 선택을 해주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 컴포넌트 트리를 통해서 선택하거나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나서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바꿔볼게요. 현재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그래비티라는 속성 중에 자, 오른쪽으로 정렬하겠다. 내 안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차일드 뷰들을 오른쪽으로 정렬하도록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지난번처럼 버튼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놔주면 현재 내 내용물인 버튼은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되어진 버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현재 선택되어진 버튼에 대해서 레이아웃 언더바 width, height라는 속성 값을 150dp 정도 해볼까요? 기존의 버튼보다 살짝 크게 크기를 바꿔봤습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자, 두 번째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버튼을 놔주면
현재 역시 오른쪽으로 치중해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뷰들의 왼쪽 변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추가한 버튼은 완전히 액티비티의 가장 오른쪽 끝에 정렬되어지지 않고 이 버튼과 같은 위치에 정렬되어지는구나 정도 확인을 해둡시다. 현재 XML 코드에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면 현재 버튼 두 개의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 특별히 다른 속성들은 없어요. 크기에 대한 레이아웃 width, height 같은 속성만 있고 전반적으로 릴레티브 레이아웃의 그래비티 속성이 right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디자인 뷰로 가서 아직까지는 디자인 뷰가 편하니까 주로 디자인 뷰에서 속성들을 바꿔가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현재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이 릴레티브 레이아웃의 속성 중에서 자, 여기 ignore gravity라는 속성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그래비티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뷰의 id 값을 적어 주어 봅시다. 자, 여기에 현재 보면 릴레티브 레이아웃 안에 버튼 6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버튼과 버튼 9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버튼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버튼 9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면 리소스 파일에서 다른 리소스의 아이디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은 @마크, 즉 골뱅이 해주고 나서 현재 아이디 항목이 버튼 9인 애를 참조하겠다라는 형태로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이 버튼 9라는 두 번째로 만든 작은 버튼이 오른쪽 방향에 배치되던 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기본 위치,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XML 코드로 가봅시다. 현재 XML 코드에 가보면 릴레티브 레이아웃 안에 gravity와 ignore gravity라는 두 개의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죠. 사실 정확히 따져본다면 현재 버튼 9라는 아이디는 여기 6번째 줄에서 처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라 라고 기술을 하고 여기에서는 현재 그 아이디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것이 XML 문법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뷰 가서 볼까요? 자,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gravity라는 기본 속성을 설정을 해서 child view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배치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배치 과정 중에서 특정 뷰를 제외시킬 수 있는, 열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ignore gravity라는 속성이 있다.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만의 속성으로는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 파라미터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 언더바 어쩌구라는 속성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이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뷰들을 배치하거나 뷰의 크기를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간단한 그림을 나타내 봤는데 현재 이게 회색 부분이 액티비티 화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하늘색 형태의 뷰들을 배치할 것인데 어떤 속성을 사용을 했을 때 해당하는 뷰가 어디에 배치되어지는지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공통적인 특징들만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현재 보면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이라는 속성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어요. 자, 어디에 맞춰라, 그러니까 맞추도록 요청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었으니까 부모에게 요청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자, 페런트 탑, 요 윗줄에 뷰들을 배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모두 다 얼라인 페런트 탑, 즉 부모의 상단에 맞춰라. 혹은 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맞추고자 한다라고 하면 얼라인 페런트 바텀이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위치시켜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얼라인이 아니라 센터 버티칼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중앙에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왼쪽에 배치되어져 있는 뷰들 사이에서는 align parent left라는 속성 값이 오른쪽에 배치되어진 애들은 align parent right라는 속성 값들이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시 중앙에 배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운데에서 중앙이라는 속성들을 지정해 주면 되겠고, 앞서서도 한번 살짝 살펴봤지만 수직 방향에서의 중앙과 가로 방향에서의 중앙은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비트 필드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서 center in parent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가로 세로 방향이 딱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도록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어쩌구라는 속성들을 이용해서 뷰들의 기본 위치,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 뷰들을 어디에 맞추어서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단순히 부모를 기준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이미 배치되어진 하나의 기준 뷰를 통해서 내가 기준으로 삼을 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뷰의 위치를 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보면 여기 가운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진 뷰가 내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뷰이다 라고 한다면, 자, 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에 현재 뷰를 배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layout 언더바 above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주고, 그때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뷰의 아이디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아래쪽은 layout 언더바 below라는 것을 사용해서 누구 밑에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왼쪽에는 layout 언더바 to left of라는 속성들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의 왼쪽에 라는 의미로, 또 오른쪽에는 layout 언더바 to right of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의 오른쪽에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layout above, 즉 그러니까 얘가 텍스트 뷰 1이다 라고 한다면 layout 언더바 above equal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면 일단 얘보다 위쪽에 배치하라는 것이겠죠. 거기다 더 추가되기를 layout 언더바 to left of 텍스트 뷰라고 하면 텍스트 뷰의 왼쪽에 배치해라 라는 거예요. 텍스트 뷰의 왼쪽에 배치되어지는 경우와 텍스트 뷰의 위쪽에 배치되는 경우의 교집합 부분인 여기에 맞춰서 현재 뷰가 위치를 설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 align top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현재 layout 언더바 align top 하고 기준 뷰의 아이디를 써주게 되면 얘의 위쪽에 맞춰라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 맞춰라 라고 하려면 align bottom이라는 각각의 값들을, 속성 값들을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align left라고 하면 왼쪽에 맞춰라 라고 하면 현재 뷰와 기준되는 뷰를 이 왼쪽 선을 딱 모서리 부분들을 맞춰주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현재 to left of 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왼쪽에 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기준 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딱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to left of 대신에 layout 언더바 align left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왼쪽을 맞춰서 라는 배치가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layout 언더바 align right라고 한다면 오른쪽 부분에 맞춰줄 것이고, align top 하면 위, align bottom 하면 아래쪽에 맞춰주는 처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른 크기의 뷰들의 텍스트들을 줄맞춤하기 위해선 layout 언더바 align baseline이라는 그런 속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잘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현재 설정하고자 하는 뷰를 배치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역시 다양한 화면 해상도를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선 리니어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도 좀 더 유연한 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속성 조합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현재 layout 언더바 align left라는 속성은 현재 기준이 되어지는 뷰가 분홍색 뷰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준 뷰를 기준으로 해서 layout 언더바 align left라는 속성을 설정한
이 하늘색 뷰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얼라인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에 맞춰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왼쪽 모서리 부분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속성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라이트라는 속성도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왼쪽도 맞춰라, 오른쪽도 맞춰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준 뷰와 똑같은 너비의 뷰로 만들어라, 설정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 뷰의 크기가 혹시 추후에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새로 배치한 뷰의 크기가 같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또 유지보수하기 쉽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조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현재 역시 기준 뷰가 있을 때 그 기준 뷰에 대해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탑이라는 것과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바텀이라는 속성을 모두 다 이 기준 뷰를 대상으로 설정을 해주면, 즉 위쪽 모서리도 맞추고 아래쪽 모서리도 맞춰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뷰와 같은 높이를 갖는 그런 위젯으로 설정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준 뷰의 높이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크기가 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분홍색 기준 뷰가 있을 때 레이아웃 언더바 to right of라는 속성을 부여했어요. 기준 뷰의 오른쪽 영역에 배치해라. 자, 오른쪽 영역에 배치하면서 역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탑 속성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위쪽을 기준 뷰의 상단에 맞춰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뷰의 오른쪽에 배치되어지되 상단 모서리 부분들을 맞춰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패런트 라이트라는 속성을 부여해주면, 즉 패런트의 부모의 오른쪽에 맞춰라 라는 속성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새로 배치되어질 뷰에 왼쪽 모서리는 기준 뷰와 인접하도록 맞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는 패런트 뷰, 즉 컨테이너에 맞붙어 가지고서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기준 뷰를 화면 배치를 위해서 더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 파란색 뷰는 이 분홍색 뷰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에 좀 더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의 유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작성했던 예제를 다시 초기화해 봅시다. 버튼 다 지우고 이그노 그래비티 속성 다 지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디자인 뷰로 가서 버튼을 3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특별히 어떤 배치에 대한 처리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의 버튼이 만들어져 있지만 3개의 버튼들이 다 겹쳐 있는 그런 모양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버튼에 자,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죠. 자, 레이아웃 언더바 패런트 어쩌고 하는, 자, 현재 부모 영역의 왼쪽에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패런트 레프트라는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이 첫 번째 버튼은 항상 부모 뷰의 왼쪽에 고정이 되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 자, 역시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패런트 라이트라는 속성을 true로 해주게 되면 이제는 두 번째 버튼은 오른쪽 끝에 배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버튼을 배치할 것인데 자, 이 세 번째 버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 번째 버튼을 요 가운데다가 배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첫 번째 버튼의 오른쪽에 가면 되고 두 번째 버튼의 왼쪽에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 기준으로 현재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to right of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버튼은 to right of라는 속성을 통해서 현재 누구누구의 오른쪽에 라는 형태에 사용하고 있죠. 현재 아이디들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버튼이 아이디가 현재 10번 아이디니까 10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 오른쪽에 배치해라 라는 형태가 됐어요. 첫 번째 버튼 바로 옆으로 이동이 됐네요. 자, 거기다 하나 더. 현재 가운데 버튼은 두 번째 버튼의 왼쪽에 배치해라 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운데 버튼의 to left of 라는 속성 값을 두 번째 버튼을 나타내는 11번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주면 첫 번째 버튼의 오른쪽에 감과 동시에 두 번째 버튼의 왼쪽에 배치하면서 그 경계선을 맞닿게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두게 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현재 이 단말기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볼 거예요. 현재 가로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양쪽 버튼은 각각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자동으로 배치가 되어지면서 더불어 이 가운데 버튼은 왼쪽 끝과 경계선을, 오른쪽 끝과 경계선을 맞닿게 되어지니까 자동으로 뷰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통해서 처리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그렇죠. layout underbar weight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의 비중으로 할당을 할 거냐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relative layout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가변적인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